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저는 산일번지의 부북짱입니다. 오늘은 일본 극우와 문정인의 반미 스크럼, 일본 극우와 문정인 문재인의 반미 스크럼이라는 제목으로요.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고요. 오늘 첫 번째 꼭지로 하는 거고 총 3번 정도 꼭지 나눠서 이 리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제목은 일본 극우와 문정인 문재인의 반미 스크럼. 문정인 아시죠? 이분 정권 초에서부터 말 많이 하고 막 미국에 가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분이에요. 왜 이렇게 문정인 이야기를 했냐? 요 책을 해제한 사람이 문정이에요. 이름을 더 옴기니보다 앞에 있어. 와, 옴기니보다 해제한 사람이 더 중요해? 이렇게 앞에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영향력 있나 봐죠. 뭐 사열상 뭐 위인가 그런가 뭔가 보죠. 그래서 오늘 다룰 마디는 문정인 통일 요구 안보 특보 요거고, 그다음에 박정희를 이용해서 반미를 주장하는 일본 요거 또 있고, 대한민국 기도를 세운 나라, 그다음에 일본의 친미와 한국의 친미, 그다음에 일본의 반미, 중일 동맹 요렇게 6마디를 다룰 겁니다. 이번 꼭지에서. 문정인 해제였고 양기호 씨가 이제 옮겼어요. 지은 사람은 마고사키 우케로.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책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저자가 요점은 뭐냐면은 미국이 일본의 내정에 간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반미를 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반미를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을 때려 부셨다라는 거예요. 때려 부셨다. 그래서 일본에서 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에서 반미는. 그러면은 뭐 2차 세계대전, 그 이전 그거죠. 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반미가 제일 심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거니까 거의 일본 극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극우, 사실상 어떤 일본 극우 세력이 등장하려고 할 때 미국이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그래서 보면은 문정인 씨는 이분은 뭐냐면은 일본 극우가 반미라는 점에서 이제 갖다 쓴 거예요. 반미하게 요 한국지가 되네. 그래서 번역해서 내가 해제하고 해서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요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갖다 쓰는구나. 이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제라고 해가지고 이 문정인 씨, 지금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근데 좀 얼굴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눈밑이 더 환한데 여기는 좀 이제 어두우셨고,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코치야, 코치.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보고 이제 이 문정인 이분이 쓴 거예요. 이 책 그 해제를 쓴 거예요. 그 해제 내용입니다. 내가 왜 이 책을 해제하게 됐나, 왜 좋은가, 이걸 쓴 거예요. 나의 관심을 끄는 이 책의 또 다른 또 다른 부분이다, 이런 거겠죠. 미국과 일본 국내 정치의 역동성 간의 상관관계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책 저자에 따르면은 일본 사회에 자주 노선을 걸으려는 정치가들 등장할 때마다, 이 자주 노선이 반미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거 어떻게 돼? 이 반미 노선이니까 이거를 이게 반미 노선이에요. 사실상 이 반미 노선을 걸으려고 한다, 이 사람 이야기를 이제 갖다 쓴 거예요. 자기도 이제 반미 그쪽이니까 등장할 때마다 그들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문정인 문재인 요 사람들이 반미면은 이제 반미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일본 그거까지도 뭐 손잡고 좋다고 하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읽는 거죠, 굉장히. 다시 미국 추종 노선을 권력을 잡기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주 노선이랑 미국 추종 노선이랑 반대죠. 그러니까 이 자주 노선이 사실상 이게 미국 추종 노선이 친미니까 자주 노선은 반미인 거죠, 반미. 그래서 한국이 반미를 이제 하려고
한국이 반미를 하면은 중국은 누가 견제해 줍니까? 일본은 누가 견제해요? 러시아는 어떻게 견제하느냐? 어?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을 뭐 위협하니까 반미하면 되겠다? 북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 일본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만약에 극우가 나오면 한국에 그게 좋은 거예요? 일본을 미국이 눌러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눌러놓는 거 없앴어. 그래서 일본이 막가. 어? 옛날에 식민 시대처럼. 그럼 우리나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것까지 막 다 갖다 쓴다 이거야. 이와 관련 저자는 책 말미에서 대미 자주파 정치가들이 대미 자주파니까 이게 반미라는 거예요. 외국 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방해받고 그들이 어떻게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나는지 6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분석해 놓고 있다. 특히 검찰과 주요 언론들이 이러한 시스템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방식에 대한 기술은 정말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사람들 여기서 함의하는 거는 이런 거겠죠. 뭐 한국 검찰이랑 한국 뭐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이 친미해가지고 반미하는 우리 뭐 정치 세력들을 뭐 억압한다. 그것도 이제 일본도 그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역사적 기술도 훌륭하지만은 미국을 둘러싼 일본 정치 지형의 심층 분석은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거예요. 문정인. 이분이 쓴 거예요. 이 해제를 쓴 거고, 이 해제가 이제 11페이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반미였어요. 그리고 친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쓰나미 때 망했어요. 일본 민주당이. 일본 경제가 하도 답이 없으니까 자민당이 계속 하다가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뭐 친중하고 뭐 저기 오키나와 얘기도 뭐 미군 철수한다 안 한다 옮긴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망해버렸다. 그래서 그 망한 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미국이 그렇게 망하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럼 이 사람들은 일본의 쓰나미도 미국 음모를 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베도 친미라고 하지만 사실상 기회주의적인 친미고 아베도 한꺼풀 벗기면은 사실상 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핵폭탄을 갖고 이러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먼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은 미국이랑 일본이랑 전쟁을 할 거다. 또 한다.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그게 안 하다는데 이 책을 보면은 아 저렇게 미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진짜 미국이랑 또 어떤 갈등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잠복해 있다. 마그마처럼 밑에 잠복해 있는 그 에너지가 있구나. 이걸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 문정인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일본 반미라고 해가지고 일본 극우와도 사실상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도 책과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발언을 하셨다라는 거. 또 안 했다라고 막 했다 안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거야. 북한이랑 평화협정 체결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어떻게 보냐면 주한미군이 북한만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북한만 위해서. 이 사람 이야기는 그 얘기잖아요. 북한이랑 평화협정 체결한다면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중국도 있잖아요.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해? 중국은 누가 견제해? 지금 북한에 주한미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중국은 누가 견제하고 또 일본은 어떻게 견제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견제해요? 그러니까 북한만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일본이 미칠지도 모르니까 반일 감정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한테 있잖아요. 반중 감정은 일본한테만 있고 반일 감정은 이제 거의 뭐 보편적이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일반적이다. 거의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일 정서에 호소를 하는 거야. 일본이 미칠지도 모르니까 일본이 미칠지도 모르고 일본이 독도 침략할지도 모르니까 주한미군 그래서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북한을 뭐 사랑하는가 어떤가 북한 때문에 이제 북한이랑 화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이 미칠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미칠지도 모르니까 주한미군이 있어야 돼. 중국이랑 우리랑 싸운 적 있잖아, 6.25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북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주마처럼 북한만 보는 게 아니라 눈 이렇게 옆으로 띄우면은 중국도 옆에 있고 일본도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뭐 설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북한만 보나 봐. 북한만 보고 그다음에 이 문정인 이 사람 보면은 이슬람교로 개종한 적도 있어. 응? 이슬람교가 반미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무현, 문정인, 네, 김정일이죠. 이렇게 이제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 그래서 반미하려고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이슬람도 갖다 쓰고 반미하려고. 지금 난민도 이슬람 아니에요? 이슬람도 갖다 쓰고 뭐 일본 극우도 갖다 쓰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박정희를 이용해서 반미를 주장하는 일본 이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한국 외교관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 박정희 대통령의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랑 지미 카터랑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도 이제 좀 반미 비슷하게 했어. 그래서 반미 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그 장하준 교수 있잖아요. 장하준 교수. 그 옛날 얘기죠.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빠르게 캐치하려고 해가지고 계획경제 이렇게 했잖아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그 박정희 시대 그걸 했잖아요. 그거를 또 이용해서 이제 다리를 걸어보는 거예요. 아, 박정희 시대 때 우리 큰 국가 했었잖아. 박정희 시대 때 보수잖아. 보수가 큰 국가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좌파가 큰 국가 해도 괜찮은 거야. 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얹히려고. 작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장하준 교수랑 지금 이 사람 하는 거랑. 박정희를 통해서 박정희의 약간 반미 성향, 약간의 반미 코드, 그다음에 박정희의 큰 국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 하면 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 회담 자리에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지지 않고 미국에는 흑인들 인권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에는 흑인들 인권이 훨씬 린치당하고 화형당했어요. 1910년대 초반에 화형 목에 걸고 목 달아서 나무에 목 달아서 죽이고 흑인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화가 나서 자리를 떠버렸다. 회담은 10분도 채 안 되어 끝이 났다. 바로 직전에 도청 사건이 있었다. 미국이 청와대 도청기를 설치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보복차 미국 대사관저에 도청기를 숨겨놓았다. 대사관저에서 분노를 터뜨리지 못한 카터 대통령은 대사관용 차 안에서 시내를 빙빙 돌면서 마음속에 담긴 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죠. 일본 저자. 나는 위 에피소드가 진짜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미 관계는 미일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박한 순간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박정희를 통해서 반미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고개 기대서 박정희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세팅한 한국,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을 보면은, 지금 한국을 보면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실행을 그걸 확실히 한 거지만은, 처음 세팅을 했을 때, 이승만의 영향력이 컸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지역 기반에서 비빌 수가 있잖아요, 남한에서. 그래서 그 업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상기를 해줘요. 같은 지역이니까. 근데 이승만은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미군 주둔, 이건 현실적인 거고, 또 기독교 요것도 이제 세팅을 한 거다. 한국이 건국될 때 기독교로 기도로 해가지고 세웠어요. 기도로 세운 나라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2008년 대한민국 국회 1948년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를 시작했다.
전국회 개원 식장서 대표기도 재헌의원 이윤영 목사. 당시에는 이제 뭐 친일파 거르고 뭐 다 거르고 공산주의자 거르고 뭐 다 거르고니까 할 없어 별로. 그래서 목사님 감리교는 이제 권사도 남자도 권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많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시작을 하니까 이제 거의 이제 국회가 CCC 같은 거야. CCC, 교회 동아리 같은 거야.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뭐 회를 열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영광과 감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좌파들이 보면은 기독교를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주사파는 뭐냐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좌파예요. 좌파인데 북한 기득권 김정은 체제를 좋아해. 그리고 지금 주류야. 메이저예요. 이 사람들 보면은 대한민국을 건국을 혐오한다. 건국을 혐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이제 보거든요. 걔네들이. 그럼 정통성이 어디 있냐? 그 위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사상 파예요. 김일성파. 이 사람들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사파는 혐한으로 프레임을 찍어야 된다. 혐한 주사파. 한국을 혐오하는 애들. 그리고 한국을 혐오하고 대한민국을 혐오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이제 기도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혐오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기독교야. 기독교 탄압을 해. 특히 동성애 갖고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제 기독교 써 있어요. 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동성애로 기독교한테 함정을 걸어가지고 기독교가 발언권을 얻지 못하게. 차별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작전을 편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이 무너질 때 이 혐한 주사파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좌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혐한 세력이잖아요. 잘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둘 다 뭐냐면은 둘 다 애국심이 있어. 애국심이 있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너무 경제 발전만 하면은 소외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소외된 사람을 보듬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더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빨리 성장하는 쪽으로 가자. 이제 그게 이제 우파야. 크게 러프하게 보면은요. 근데 이 혐한 주사파는 한국 자체를 혐오해. 건국도 부정해. 기독교를 세운 나라라서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 세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한국에서. 그죠? 한국을 혐오하는데 혐한 세력인데 그게 어떻게 한국에서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코어는 이제 주사파니까 코어는 다 이제 주사파인데 이 사람이 세게 이야기하잖아요. 세게 이야기하니까 보통 중도나 중도 좌파 좀 개혁되었으면 좋겠다. 좀 분배,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뭐 갑질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꼬신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갖고 먹고 나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혐한 주사파일만 하는 거야.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세력에 이제 혐한 주사파 세력이 많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제 경제를 망쳐가지고 망할 때 이 혐한 주사파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는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다 제거를 해야 돼. 이 혐한 주사파 세력은 제거를 해야지 한국이 제대로 선진국이 된다. 좌파를 하든 간에 우파를 하든 간에 이 혐한 주사파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명칭도 그냥 주사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혐한 주사파라고 해야 돼. 혐한 주사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니까. 대한민국을 혐오하니까. 정통성의 위쪽에 있다고 하니까. 이승만 싫어하잖아요. 국분대 싫어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혐한으로 몰고 가야 돼. 프레임, 낙인 찍기가 게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낙인을 찍어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이 발전을 하고 분배를 뭘 하든 간에 성장을 하든 간에 발전한다. 그래서 좀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무너질 때 경제로 해가지고 문재인 무너질 때 요 세력을 드러내야 돼요. 진짜 드러내야 돼. 고구마 줄거리처럼 완전히 드러내야 돼요. 보수에도 있고 좌파에도 있거든요. 이런 주사파 완전히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본의 친미와 한국의 친미. 제가 이제 기독교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에도 이제 주한미군이 있고 주한미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주일미군이라고 해야겠죠. 일본에도 미군이 있고 한국에도 미군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비슷한 골격이지만은 한국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념을 무시하지만 이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같은 공통된 바를 지향한다라는 거. 일본은 기독교가 아니죠. 보세요.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친미다. 일본은 얘기를 했는데 아베가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클린턴한테 간 거야. 기회주의적으로. 아베 신조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뉴욕에서 회동했다. 미래의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은 클린턴과 미리부터 교감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다시 재빨리 트럼프한테 달려갔다. 그래서 골프 영상 있죠. 요거는 이제 트럼프랑 같이 골프 치는 영상이에요. 아베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차이는 뭐냐면은 일본은 기회주의적이에요. 앞에서만 하고 그리고 이 아베도 외교부가 반미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친미라고 하지만은 반미 성향이 있다는 거. 한국은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뿌리 깊이 친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이. 이해가 되셔요? 지향하는 바가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기독교 더 잘 믿는 걸 수도 있어. 미국보다. 미국 좀 요새 좀 기독교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진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한국의 친미. 이게 지금 중요한 토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을 하면 안 돼. 친미가 보수가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사파가 공격을 하는데 왜 그거를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 걸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피해 식별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승만의 주한미군이랑 그다음에 기독교 요게 주요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느끼는 위협. 한국 전쟁에서 이제 저자가 쓴 거예요. 한국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 미군들이 피를 흘렸다. 미군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맞는 말이야.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한국 문제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한국 내정에 개입한 사례는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미를 이제 좀 이렇게 쑥 넣는 거야. 일본이 자주 외교를 시도했을 때, 그러니까 반미 외교. 미국은 두 가지 사안에서 반대한다. 하나는 일본이 주일미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만들 때 그때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할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축소해. 제가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요거 그래서 민주당 일본 민주당에서는 요거 때문에 나갔다고 할 수도 있고 친중 때문에 나갔다고도 할 수 있는데 둘 다 이걸 했어요. 일본 민주당이. 그리고 아웃됐어. 쓰나미 맞고 아웃됐어요. 그래서 반미 혐한 주사파 5.18 미국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 많잖아요. 반미 혐한 주사파 애들이 혐한 주사파 애들이 5.18 때 그 광주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미국에 뭐 허가가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음모론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반미 그 에너지를 반미로 돌리게 하려고. 그런 거 이제 얘기하려고 이런 걸로 이제 썰푸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 회담하고 하니까 또 조용해.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반미 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용하다. 그거를 알고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미 시위가 김대중 때도 있었잖아요. 미순 효순일 노무현 때인가? 김대중 때죠? 김대중 때도 반미 시위 있었고, 한미 FTA 그것도 반미 시위였고, 그러니까 반미 시위가 주기적이라니까요, 굉장히 한국에서. 그래서 그 반미 세력에게 호응하기 위해서 만든 들여온 책이 요거라는 거예요. 일본 극우가 쓴 일본 반미 극우 애들이 쓴 책을. 일본 반미가 극우예요. 그러니까 보수. 한국은 반미가 극자고 진보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거는. 그다음에 중일 동맹이라는 위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 이제 요점입니다. 일본이 경제력이 굉장히 커요. 2, 3위 하죠. 요새 3위 하나. 그 다음에 중국도 경제력이 굉장히 큽니다. 2위나 하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미국도 이제 경제력이 크죠. 그래서 1, 2, 3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랑 중국이랑 짬뽕이 됐잖아요. 결합을 한다. 그럼 그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서요. 미국에 육박한다. 안전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미국에 육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중일이 동맹을 해버리면은 그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옛날에 일본이 중국을 먹으려고 했을 때 미국이 개입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 아시아를 통째로 일본이 다 먹으면은 그 먹는 세력이 미국보다 커지니까 그걸 견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특정 지역 패권 국가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대전략이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일본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할 때 미국이 작전을 딱 쓴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건 이제 저는 동감은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이 잘 지혜롭게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어요. 이 얘네 셋 다가 비슷비슷해, 파워가. 그러니까 뭐 균등균등하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아시아를 보자 이거예요. 일본 세계 2위야. 3위야. 중국 세계 2위야, 경제력. 한국은 약하다. 얘네는 다 비등비등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처럼 여기도 비등비등 해야지 세력 균형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경제력이 미국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세계 2, 3위 정도로. 그 너무 약하다 지금. 10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을 중일 동맹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일 동맹이 되면은 위협을 하니까 한국도 그 균형추를 위해서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미 FTA를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교역량이 많다. 이대로 가면은 중국한테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미 FTA를 해야지, 한국이랑 미국이랑 교역량이 많아져야지 이게 빨려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게 좀 당겨줘야지.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일본이 커지고 중국이 커지고 한국이 약해지면 힘있게 쏠려오겠죠. 한국이 약해서 골짜기처럼 내려오면 내리막이 되면은 위에서 이렇게 덮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이 존재감이 없어지고 이게 쭉 연결이 돼버리면 한 세력이 되면. 그래서 뭐 얘네들이 뭐 통화를 하나를 쓰자. 그래서 미국 달러 뭐 여기서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빈틈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국이 더 높아지면, 세지면은 얘네가 이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이 산처럼 높아지면 일본이랑 중국이랑 연결을 안 되게 된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일본이랑 중국이랑 서로 쪼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가 미국에게 눈에 까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국 경제력 신장을 하는데 이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해야 된다.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 비등비등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 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약하잖아. 그러니까 더 세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세력 균형이 되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미국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저자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 기지를 축소하고 그때 미국이 위협을 느낀다. 그리고 또 일본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할 때 위협을 느낀다. 일본 민주당이 의원들이 중국에 건너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기도 했어요. 지금 자민당은 좀 반중이죠. 당시에는 이제 친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반미를 하기 위해서 일본 반미하는 극우까지 끌어들이는구나. 그리고 일본에서도 극우 반미하는 애들이 있구나.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주의적으로 봤을 때 힘이 안 되니까 지금 숙이고 있지. 언제든지 일본은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다. 그 힘이 밑에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한국은 막 틱틱 하지만은 뿌리에는 기독교라는 가치 공감대가 있잖아요. 일본은 이해가 안 돼. 사회적 약자를 왜 보호해야 되는지.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신용만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안 들어가서 이해가 안 돼, 애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정리를 하면은 중일동맹 요거를 이용해서 한국의 벌크를 더 키워달라고 미국에게 추파를 보내야 된다. 일본의 반미가 굉장히 강하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기도를 세운 나라고 혐한 주사파들이 기독교인 세력을 이제 탄압을 한다. 동성애 문제도 그걸로 이제 기독교를 함정에 빠뜨려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다음에 박정희를 이용해서 반미를 주장하는 이제 일본이 있고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는 이슬람교를 개종하기도 했다. 개종하기도 했고 요 책을 해제했다. 풀어 쓰는 거 했었다. 왜? 반미를 끌어다 갖다 쓰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